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투자연구소 소장입니다. 봄이 한창입니다. 집을 나서면 벚꽃, 개나리 등 온갖 봄꽃들이 활짝 피고 길었던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에 많은 시민들의 표정은 매우 밝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상황은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연속들이죠.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의 불안정성, 심지어 도이치뱅크가 이상하다 등 혼란의 연속입니다. 금융기관의 불안정성은 경제 상황을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기에 우리는 위기 도래시 준비를 잘 해놓아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가 있고, 또한 위기를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2022년 결산 시즌으로 챙겨봐야 할 일들이 매우 많죠. 작년 기업 실적, IR 등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자 관리 종목 정도는 꼭 챙겨봐야 하겠죠. 앞으로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 각종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매우 많고 중요해지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보안 관련도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 산업에서 눈길을 확 끄는 종목이 있어서 오늘 이 기업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이니 종목명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용 보고 아는 분들 은근히 있을 것 같은데 본 내용은 사정상 상당히 압축했음을 참고하세요. 기본적인 내용. 당사는 데이터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2000년 6월 설립되어 삼성전자와 삼성 SDS를 거친 조규곤 대표가 대주주이자 이끌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생성되는 컨텐츠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021년 연말 한때 100% 정도 주가 상승하였으나 메타버스 테마 하락세와 동반하는 모습을 보였어. 향후에도 데이터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DRM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녔다 할 수 있습니다. 매출 구성은 데이터 보안 59%, 유지관리 25%, 보안 12%입니다. 현재 시총은 약 883억 정도이며 지분으로는 조규곤 외 7인이 23%, 자사주 1.8%, 외국인 4% 등이 보유 중입니다. 성장의 키포인트. 데이터 보안. 데이터 보안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인 DRM은 당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 시작한 분야입니다. 보안의 여러 분야 중 하나로 서버에 있는 콘텐츠 자체의 암호화를 하여 사전에 설정된 권한에 따라 내용을 통제하는 솔루션입니다. 미국 경우에는 DRM보다는 네트워크 자체에서 해킹이나 보안 문제를 차단하는 네트워크 보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DRM 분야에서 당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단계에서 소스코드의 보안상 취약점을 잡아주는 솔루션으로 최근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대부분이 모바일과 연동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매출은 솔루션을 구축할 때 계약에 따른 구축 매출과 이후 보통 5년 동안 구축 매출의 10에서 12%, 해외 경우 20에서 25%로 계약되는 유지보수 매출로 나누어지는데, 솔루션 구축이 누적될수록 유지보수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이고, 유지보수 매출의 경우 마진율이 높아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익률도 개선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미국 경우 네트워크 보안에 집중해왔고 DRM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았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와 모바일 디바이스 확장으로
네트워크 보안만으로 완벽한 보안이 힘들어지는 환경이 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 보안 강화 명령으로 미국에서도 DRM 보안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GE와 DRM 보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1년부터는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적. 당사는 2020년까지 약 5년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주가 하락을 이어오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22년 초 최고가 14,000원대 기록 후 조정 행보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20년까지 적자 기록하다가 2021년부터 턴어라운드하여 꾸준한 실적 상승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보안산업은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정교하게 될수록 향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략. 결론적으로 당사는 기존 비즈니스 대부분이 국내 시장에 국한되어 있었고 이미 많은 국내 기업들이 당사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기에 높은 성장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가 향후 주가 향방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대기업 그룹 중 하나인 GE의 DRM 솔루션을 공급했다는 레퍼런스가 매우 의미 있어 보이며 추가적인 업체와의 계약이 진행된다면 미국 진출의 연속성이 확보되며 큰 기대감이 형성되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기업으로 생각됩니다.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파수입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들이 참고하시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깊이 있는 공부가 더 필요한 종목이니 팩트 확인들 더 하셔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확인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거 아니니까 꼭 매일 하세요. 그래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다음 회차에도 더 멋진 종목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도움된다고 생각되면 감사 표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2교시는 우리 연구소 주식투자 전문가 30년 경력의 용맥 선생께서 시장 분석 관련으로 진행하오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맥 선생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38분입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좀 처음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오전에 잠시 상승했다가 오후에는 또 강하게 이렇게 하락하면서 지수가 많이 밀렸죠. 그죠? 지금 미국 시장이 미국 다우 산업 지수가 1.23% 오르고 미국 S&P 500이 0.83, 네, 미국 나스닥 종합이 0.23%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면 내일 아침에 이대로 오르면 또 상승 출발을 하겠죠. 그러나 상승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의 흐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흐름 잠시 한번 보고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요걸 기준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깨고 난 이후에 3일 안에 다시 이 경계선, 네, 이 지지선을 넘어서지 못하며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설사 3일 안에 이 지지선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요것을 제외하고 3일 이상 요 지지선 위에서 버텨줘야지 정말로 상승하는 거다. 그렇지 못하면은 요런 부분은 속임수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지지와 저항,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요, 이 지지와 저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을 일반적으로 뭐 깨게 되면은 바로 빠진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항상 속임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속임수를 우리가 감안해서 지지선이 깨질 경우에는 그 지지선이 깨지는 날을 제외하고 한 3일 정도 지켜보면서 3일 정도 후에도 추가적으로 그 가격대를 회복하지 못하면 빠지는 거고, 또 저항선이 있다 해서 저항선을 넘겨섰다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저항선을 넘겨서고 난 이후에 3일 정도 그날을 제외하고 3일 정도 그 저항선 위에서 머물러 줘야지 본격적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좀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쭉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라인을 넘어서야지 시장이 간다. 이 라인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결코 시장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은 이제 기준 가격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준 가격이라는 게 뭡니까? 지수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추세를 깨는 그 가격이죠. 그걸 우리가 기준 가격이라고 합니다. 추세를 돌파하든지 추세를 깨든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만 넘어갈게요. 자,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든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보시면 추세라는 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다겠죠. 상승 추세는 그죠. 하락 추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우하향하는 게 하락 추세고, 상승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우상향하는 게 상승 추세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 볼게요.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추세대를 깨는 가격 있죠. 요 가격을 깨고 내려오면 그날 하락으로 접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물론 여기서 바로 하락이 아니라 제가 3일 정도로 보라 그랬죠. 그죠? 3일 안에 다시 가격대를 넘어서 주면은 되는데, 이 기준 가격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판단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추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깨진 기준 가격대 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추세대를 정하는 방법은 반등을 했을 때 그 추세대를 정하는 거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 가격은 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깨는 가격. 상승도 마찬가지겠죠. 하락도 마찬가지겠죠. 하락에서 이 기준 가격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요 기준 가격은 요 기준 가격이 되는 겁니다. 돌파하는 순간에 그 가격. 그래서 빠질 때 요 가격대를 지켜주면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승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빠질 때는 빠졌다가 상승할 때 요 기준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면 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준 가격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던 그 종목, 아모텍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아모텍입니다. 자, 이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보시면 어떨까요?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이 아모텍은 아직은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가격은 이 추세에 대해서도 그대로 머물러 주고, 그 다음에 다르게 보면은 이 고점 있죠. 이 고점에서도 부딪히는 가격이 바로 이 가격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격대는 지지와 저항, 특히 이 지지선이 이쪽 고점과 이쪽 고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상당히 지지선으로서 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죠? 뭐 이건 제 기준가입니다. 그러면은 아모텍은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요 가격이죠, 그죠? 예. 요만큼의 위치만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이 가격대가 바로 다음 변곡점이 오는 가격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돌파한 날 하나, 둘, 3일을 못 이기죠, 그죠? 어쨌든 이 저항선이었는데 이 저항선을 돌파한 날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승으로서는 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면, 자, 이런 가격대에서 잘 보시면 여기는 지금 추세와 추세를 연결해 주는 가격선이 지금 이 가격선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추세대를 깨지 않으면은 어떻게 시장은 가는 겁니다. 이 종목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가고 여기서 지지받고 가고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가다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못 가고 이 가격대를 깨는 거죠, 그죠? 이 가격대, 요게 기준 가격이 된다 그랬죠, 그죠? 이 기준 가격을 깨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준 가격에서 내려왔다가 이 기준 가격대까지 올라가면은 여기서 돌파를 해주면 가는데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이 기준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연결되어진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간을 우리가 한번 잡아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간 잡으면은 그 다음 하락 구간은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간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가격 변곡점이 오는 가격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가격 변곡점에서 이렇게 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의 주가의 움직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짧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항상 기준 가격 구간 변곡이 되는 그런 가격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뭐 주식 투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